쌍방울과 이화영 과연 독자적인 유착 관계에 그칠 것인가? 라는 궁금증에 대해서도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윗선이라는 표현을 앞서 전주혜 의원께서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겠죠. 뇌물 대가성 및 여죄 여부 집중 추궁, 쌍방울과의 유착 관계,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당시 도지사는 어디까지 알았느냐? 네. 인지 여부,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최종 수사 단계에서 이재명 대표 소환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문제됐던 이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 때 예. 그때 이제 쌍방울 이름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걸 모 시민단체가 그 변호사비 20억을 전환사채로 해가지고 이걸 결국은 대줬다. 대납 의혹을 좀 제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게 결국은 그 굉장히 또 친정권 검사인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있는 또 수원으로 이 사건을 보낸 거예요. 이 고발 사건을. 그래서 이제 뭉갰고 그러면서 올해 제대로 수사가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검찰 수사관까지 매수를 해가지고 수사 그 정보, 압수수색 정보 다 노출해가지고 결국은 도피를 했거든요. 그리고 다 또 수사 자료를 좀 관련 자료를 다 좀 뭐 폐기를 하고 지금 기가 이런 막힌 타이밍이다. 거라 사실 이거를 보는 시청자들은 당연히 변호사비 대납에서 나온 그 쌍방울이 툭 튀어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재명 지사의 지사 시절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가 또 이렇게 쌍방울로부터 2억 5천만 원의 예. 금품을 수수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나온 것처럼 그 이화영 부지사가 그 무슨 대북 관련한 어떠한 그런 뭐 사업을 하겠다 아니면은 어떠한 뭐 이러한 협약을 하겠다 사실 이런 걸 아까 발표를 하는 이제 그 장면이 나왔는데 이거 부지사 혼자 못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쌍방울과의 유착 관계는 굉장히 요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다시 한번 개탄스러운 것은 전 정권에서의 그런 친정권 검사의 권력 수사 막기, 몸부림치는 권력 수사 막기로 이것이 제대로 좀 안 밝혀졌다는 부분이 이재명 굉장히 변호사비 대납 아쉬운 의혹 거죠. 수사가 뭉갰다. 친정부 그럼요. 검찰들이. 전형적인 수사 뭉개기의 전형적인 그 사례로 이 부분을 검찰은 정말 반성을 예.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남은 뭐 거라도 좀 빨리 좀 그 수사 자료나 예. 뭐 여러 가지를 좀 통해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고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호화 도피 생활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여권을 무효화시킨다 뭐 이러한 조치를 지금 법무부가 뭐 취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결국은 핵심적인 관계자인 김성태 전 회장이 하루빨리 한국으로 예. 귀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가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태국 가서 잡아올 수도 있겠어요. 아니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쌍방울과 관련해서 내복 한 장 사 입은 것밖에 없다. 2년은 이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의 측근이 쌍방울에서 내복이 아니라 뇌물을 받아서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화영 부지사를 저는 측근이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이화영 측근 아니다. 그렇죠. 뭐 경기도에서 평화부지사를 했지만 굉장히 뭐 측근으로서 평화부지사를 시킨 게 아니고 정말로 아까 그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대북과의 관계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화영 부지사였던 것이고 뭐 모든 것을 이화영이 결단해서 나갔다 이렇게도 볼 수 없는 것이 어느 정도 평화부지사로서 본인의 업무에 충실히 한 것이고 그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화영 부지사의 문제를 제기해야지 이게 뭐 몸통은 또 이재명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굉장히 일단 이화영은 측근이 아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이재명 대표랑 연결이 되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할 지경입니다. 사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 사업을 만들어내고 최종 결정 과정에서야 당연히 이재명 도지사의 결재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 만들어 나가고 원래 해왔던 사업들을 영위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이재명이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건 굉장히 과도한 망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의 뭐 쌍방울과의 변호사비 대납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제가 아는 이재명 지사는 주말에도 본인이 소장 작성하세요. 본인이 변호사세요.
본인의 일을 본인이 제일 많이 쓰고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했던 것은 본인이 받은 월급으로 지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쌍방울한테 받은 것 아니냐라고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 쌍방울이 마치 거대한 유착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재명 지금 현 대표가 본인이 변호사인 것도 좀 감안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저는 참 이거 보면서 맞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화영 부지사와 쌍방울 관계 유착을 설명을 하려면 구속된 것 그리고 법정에서 판결 나온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을 붙여가지고 뭐 지인들 측근을 쌍방울이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몇 천만 원을 페이백 해가지고 이화영한테 돌려주고 아들을 채용해가지고 출근도 안 시켰는데 돈을 지원하고 왜 그 짓을 합니까? 차라리 이화영이 다 받았다라고 하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고 진짜 문제가 있는지 파보자.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다양한 사건들을 붙여가면서 거대한 유착처럼 설명하는 것을 저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심정이다. 차라리 법원에서 정확하게 판단한 것, 증거를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하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거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하자. 네. 흥미로운 발언. 이화영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아니다라는 발언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의 허위 발언 의혹과 관련해서 다음 달 18일에 벌써 첫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고 김문기를 몰랐다. 대선 후보 시절에 여러 번 이재명 대표는 부인을 했습니다. 압수물과 관계자 진술 통해 이재명, 김문기 교류 정황을 검찰은 이미 포착을 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차례 발언도 국토부의 요청 또는 강요는 없었다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죠. 다음 달 18일에 첫 재판이 열립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문제의 발언 들어보시죠.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가는데 같이 갔더라. 출장을 가는데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의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는 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자, 과연 재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